등장인물들의 실제 나이는 가가연 1985년생, 허광한 1990년생, 시베구 1996년생입니다. 여담으로 드라마 촬영 당시 가가연의 실제 나이는 극중 천일로보다 2배 더 많았습니다. 한국 OTT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상견니는 가끔 생뚱맞은 타이밍에 엔딩 크레딧이 올라올 때가 있는데요. 이는 방영 국가마다 러닝타임과 방영 회차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만의 경우 한 회의 러닝타임이 약 72분에 총 13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국 대륙은 35분에 총 26회, 한국은 45분에 총 21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만 드라마 히트작인 필취여인과 초식립정 아이니를 공동 집필한 강기봉, 이문예 작가는 상견니의 남자 주인공으로 허광한을 염두하고 시나리오를 작성했는데요. 캐스팅 당시 부족한 인지도로 인하여 상견니 투자자들은 허광한이 아닌 다른 유명 배우를 섭외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두 작가는 뚝심있게 밀어붙였고 결국 허광한을 최종 캐스팅하는 데 성공합니다. 상견니의 OST는 드라마가 방영된 2020년 한 해 대만 음악 차트에서 매우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메인 OST인 상견니는 2020년 KK박스 단일곡 차트 1위를 차지하였으며 이 밖에도 51위에 너의 목소리가 보여, 57위에 Someday, 99위에 Come Away가 랭크되며 총 11개의 OST 중 무려 4개의 곡이 100위 안에 드는 저력을 보여줍니다. 극중 타임슬립의 매개체로 등장하는 우바이의 라스트 댄스는 실제로 대만에서 1996년 6월에 발매된 우바이와 차이나블루의 앨범 사랑의 끝의 수록곡으로 해당 앨범은 중화음악인 교류협회 선정 10대 앨범으로 꼽히며 뛰어난 음악성을 인정받습니다. 여담으로 라스트 댄스는 우바이가 직접 작사 작곡한 곡으로 본인이 잠들기 전 듣기 위해 만들었다고 합니다. 작가는 이 곡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잘 맞아떨어지는 시기, 드라마 내용과 어울리는 가사,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목소리를 꼽았습니다. 드라마 방영 후 라스트 댄스는 역주행을 시작하며 유튜브에 올라온 8년 전 영상이 무려 1500만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합니다. 주인공들이 라스트 댄스를 들을 때 손가락으로 눈을 가리는 안무는 실제로 우바이가 라스트 댄스 활동 당시 무대에서 했던 퍼포먼스입니다. 드라마 OST 중 Come Away와 Someday와 One-Day를 부른 손성희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대만 국적의 화교 3세로 중국어와 한국어에 모두 능통한 가수입니다. 연세대학교 재학 당시 교내 락밴드 소나기의 멤버로 활동하였으며 2010년 제13회 MBC 대학가요제에 참가한 이력이 있습니다. 2화에서 비키와 황희시안이 카페에서 만나 대화를 나누는 씬은 드라마 전체 첫 촬영 씬입니다. 촬영 당시 가가연은 인물의 감정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진짜 눈물 날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며 촬영에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또한 다른 씬을 촬영할 때도 감정을 잘 컨트롤하지 못하는 모습을 종종 보였습니다. 학교 교관에게 체벌받는 장면을 촬영할 때 허광한과 시베구는 엉덩이에 보호장비를 착용했는데요. 하지만 보호장비를 착용했음에도 정말 아파합니다. 극중 쿤부의 페이스북을 통해 보여진 노래방 씬은 현장감을 더하기 위해 스마트폰에 짐벌을 장착하고 촬영했습니다. 반대항 농구대회 씬을 촬영할 때 기존 촬영 계획은 3점 슛을 넣는 장면이었으나 허광한이 계속해서 득점에 실패하며 수차례 NG를 냈고 결국 3점 슛이 아닌 레이업으로 촬영을 마무리했습니다. 극중 천일로의 몸으로 들어온 황희시안이 친구들과 함께 농구를 하는 장면에서 수준급의 농구 실력을 보여주는데요. 가가연은 실제로도 촬영 중간중간 상당한 농구 실력을 자랑합니다. 극중 천일로와 황희시안이 번갈아 갇히게 되는 영혼의 방은 어떠한 후시 및 특수 효과를 사용하지 않고 순수 조명과 설계를 이용하여 만들어졌습니다. 감독과 작가는 의도적으로 32번 버스, 32 레코드점, 32 카페 등 숫자 32와 관련된 사물들을 드라마에 자주 등장시켰습니다. 또한 테마곡인 라스트 댄스 역시 드라마 속에서 총 32번 재생되었는데요. 제작진의 인터뷰에 따르면 이는 의도한 것이 아닌 우연의 일치라고 합니다. 중국의 메이저 미디어 매체에서는 동성애와 같은 민감한 주제를 다룰 수 없는데요. 때문에 상견니 대륙판에서는 왕취인성의 동성애 관련 장면이 전부 삭제되어 방영되었습니다. 영화 나의 소녀시대를 통해 한국 팬들에게도 익숙한 대만의 배우 간정혜는 극중 청혼 이벤트 회사 직원 비키 역을 맡아 특별 출연했는데요. 광고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간정혜의 친언니 지엔지에와 허광한은 과거 실제 연인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함께한 것으로 추측되며 지엔지에는 이별 후에도 허광한과 함께한 사진들을 삭제하지 않았는데요. 때문에 2020년 2월경 팬들에 의해 두 사람이 과거 연인 관계였음이 밝혀집니다. 극중 천일로의 동생 역을 맡아 연기한 이마컨 배우는 실제 허광한의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2015년에는 영화 나의 소녀시대에서 왕대륙의 부하로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야매 점쟁이 역의 증지규, 청혼 이벤트 회사 직원 간정혜, 왕치한성의 썸남 천샹 등 알게 모르게 여러 대만의 유명 배우들이 카메오로 출연했습니다. 극중 왕취엔성과 황희시안이 함께 아르바이트를 했던 한국 고깃집은 실제로 타이베이시에 위치한 청담동이란 이름의 고깃집입니다. 드라마가 대박을 치며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지만 2020년 8월 폐업했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폐업한 것이 아닐까 추측됩니다. 방영 당시 모진재가 죽는 게 안타까웠던 팬들은 모진재가 옥상에서 떨어져도 죽지 않게 풍선, 로켓, 빗자루 등을 합성하여 올리는 이른바 모진재 살리기 운동을 펼쳤습니다. 이를 보고 감동한 시베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해당 게시물들을 공유하며 팬들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허광한은 상견니 방영 후 몇몇 예능 프로그램과 메이킹 영상에서 수준급의 노래 실력으로 OST를 선보였는데요. 원래 어렸을 적 배우가 아닌 가수를 꿈꿨으며 고등학생 때는 학교 밴드부의 보컬을 맡을 정도로 음악을 좋아했습니다. 또한 소속사에 들어갈 당시 아이돌 연습생 신분으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상견니를 통해 대만을 넘어 중국 대륙에서도 큰 인기를 얻게 된 허광한은 이후 중국 예능에 출연하는 동시에 여러 유명 브랜드의 광고 모델을 맡기도 했는데요. 2020년 10월 1일 중국의 건국기념일인 국경절에 어떠한 축하 메시지도 남기지 않고 푹 자야겠어요. 일어나서는 계속해서 힘차게 달릴게요 라는 글을 게시하며 중국 네티즌들에게 많은 비난을 받게 됩니다. 상견니가 한국에서 방영된 후 모진재 역을 맡은 시베구 배우는 한국의 배우 박서준과 닮은 외모로 대만 박서준이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고등학생 역할을 소화하기 위해 주연 배우 3명은 모두 촬영 기간 동안 피부 관리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더 실감나는 고등학생 연출을 위해 메이크업 역시 최소화하였는데요. 가가연은 한 인터뷰에서 피부 관리를 위해 아침 저녁으로 마스크팩을 했으며 인생에서 가장 열심히 피부를 관리한 시기였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만에서는 시청률이 1%만 넘어도 흥행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상견니는 대만 현지 방영 당시 평균 1.2%의 시청률을 기록했으며 최종에는 무려 2.35%의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한국, 일본, 태국 등 아시아 각 나라로 판권을 수출하였으며 해외 드라마로서는 이례적으로 윌라이크, 넷플릭스, 웨이브, 왓챠 등 다수의 한국 OTT 플랫폼과 판권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상견니는 제55회 금종장 시상식에서 극본상, 작품혁신상, 작품상을 수상하고 여자 주인공 가가연은 여우주연상을, 남자 주인공 허광한은 나무주연상에 노미네이트되며 명실상부 2020년 대만 최고의 드라마로 선정됩니다. 엔딩씬은 원테이크로 촬영되었습니다. 허광한과 아역 배우가 잠시 카메라 화면을 앞질러 갔을 때 앞에서 아역 배우를 내리고 대기하고 있던 가가연이 탑승했습니다. 연남동에 위치한 오버필 커피 카페는 상견니 테마 카페 이벤트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카페 내부는 드라마 스틸컷과 소품을 활용하여 팬들을 위한 아주 디테일한 전시 공간을 만들어냈으며 방문한 많은 팬들의 호응을 받았습니다. 상견니는 사전 제작으로 촬영이 모두 끝난 후에 방영이 되었는데요. 마지막 회 방영 전 중국의 방송통신위원회인 광전총국에서 심의를 받던 도중 결말이 유출되는 대형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제작진은 시청자들에게 고마움과 미안함을 담아 사건 발생 18시간 후 에필로그 촬영을 결정하게 되고 다시 18시간 후에 제작진과 출연진들은 수개월 만에 다시 한자리에 모여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에필로그 영상은 유튜브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허광한은 에필로그 촬영 당시 얼굴에 반창고를 붙이고 촬영에 임했는데요. 이는 실제로 촬영 전 얼굴을 다쳐 붙인 것입니다. 상견니의 한국 리메이크와 관련하여 2021년 2월 22일 MPO 엔터테인먼트와 리안 컨텐츠와의 판권 계약이 체결되어 현재 제작을 본격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상견니 한국 리메이크 버전에는 과연 어떤 배우들이 캐스팅될까요? 여러분들의 가상 캐스팅을 들려주세요. 지금까지 2020년 대만 최고의 웰메이드 드라마 상견니에 대한 30가지 TMI였습니다. 다른 TMI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후달려였습니다.